자,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모닝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교보증권 광화문 지점에 박병창 지점장 나와 계십니다. 지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달부터도 그렇고 지수 보면 1950포인트 전후로 움직이는 있는데요. 체감 지수는 그보다 한참 지금 낮게 와 있는 그런 기분이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나 엔달러 환율 또 연동해서 또 종목 움직임도 나타나는 것 같고요. 지금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해서 흐름을 보고 계실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수는 1900포인트 위에서 지난번 저점을 깨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목별로는 신저가가 나면서 급격한 하락하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최근 들어서는 거의 투매성 매도가 나오면서 하한가까지 진입하는 그런 종목이 많이 발표됨으로써 체감 지수는 상당히 어렵고 투자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잠깐 최근의 흐름을 좀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일본의 추가 양적 완화 발표 이후에 환율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굉장히 쇼킹한 환율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장중에 엔화가 115.5엔까지 갔다가 곧바로 수직 하락해서 114.2엔까지 떨어지거나 또는 원화가 달러 대비 1,100원까지 갔다 1,803원까지 이제 수직 하락하는 이런 모습도 굉장히 나타났거든요. 그만큼 외환 시장에서도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주식 시장에도 연동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사이에 국내 시장 내부적으로는 대형주들의 순환 급락이 있었습니다. 실적 발표하면서 대형주들이 돌아가면서 업종별로 순환 급락하고 그 이후에는 중소형주들이 순환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종목별로는 굉장히 급격한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외국인들의 절대 매도 금액은 상당히 감소했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반등을 시도하다가 엔화의 급격한 약세로 인해서 다시 하락하면서 시장이 변동성을 좀 키워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따라서 그 기간 동안 업종별로 순환 급락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는 과정이 좀 나타나면서 다소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의 어떤 흐름 연결고리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 반등을 모색하는 국면이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실적 시즌도 끝나고 좀 일본이라든가 유럽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오고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나면은 시장에도 변화가 찾아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대처하면 좋을지 미리 좀 챙겨보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국내 외부적인 요인과 네. 내부적인 요인을 둘 다를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외부적인 요인은 일단 유가가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양적 완화, 유럽의 양적 완화나 미국 양적 완화 종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유가가 지금 양적 완화와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좀 드린다면 지난 시간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메이저들의 그 머니게임의 장이 지금 현재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돈의 흐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식, 채권, 상품, 외환 모든 분야에서 지금 현재 변동성을 키워가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가를 지금 말씀드린다면 유가는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그 이면의 이론적인 유가 하락의 이론적인 면이 있지만 그 외에 셰일가스와 연동된 중동의 힘겨루기 그리고 러시아와의 정치적인 이유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좀 고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 것이 하나가 풀리는 모습이 나타나면 유가의 움직임이 좀 반대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전 세계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좀 바꿀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유가에 대해서 면밀히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그리고 국내적으로 향후에 이후에 오늘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상황을 좀 본다면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끝난 삼성 SDS 공모 청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감이 되었는데 이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에 그 알리바바 상장을 할 때 전 세계의 그 온라인 업체들의 매도가 좀 이어졌습니다. 즉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삼성 SDS 공모의 기관들이 청약을 하면서 그 청약 자금 마련을 위한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것으로 인해서 뚫겨 맞고 내려온 기업들은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그 마감 효과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다음 주 14일로 마감됩니다. 물론 그 연결재무제표로는 말일까지 발표하게 되어 있지만 거의 대부분 다음 주 금요일 14일까지 전부 다 발표를 합니다. 가만히 여러분 살펴보시면은 그동안의 증시가 어떻게 됐냐면 10월 말에 주요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이 좋은 기업도 두들겨 맞고 실적이 나쁘면 더 두들겨 맞고 실적 발표 전일서부터 매도하기 시작을 해서 순환하면서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번 달에 들어서 중소형주들이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번 달에는 다음 주까지 중소형주들이 실적 발표하는 중소형주들의 실적 시즌입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에 임박한 중소형주들을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매도로 수익을 내려고 하는 매도 공격자들은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또 새로운 모멘텀을 좀 찾겠죠. 일단 어떤 그들이 그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실적 발표 시즌이 예. 다음 주에 끝나고 나면 이것도 악재로서의 요소로 일단 마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이 가장 중요한 것이 엔화 약세이지 않습니까? 예. 중장기적으로 엔화 약세의 기조는 이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뭐 전에 원화도 그랬지만 올라가면 끝없이 올라갈 것처럼 얘기하고 내려갈 때는 끝없이 내려갈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엔화 약세가 상당히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급등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나마 좀 단기 피크를 치면서 다소 좀 완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 역시도 악재로서 좀 소멸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시장에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 오늘 금요일 끝내고 다음 주 중반 이후 들어서면서는 어떤 특별한 악재가 없는 단기 악재들이 소멸되면서 시장은 낙폭과대 중심으로 반등을 하려는 그런 시도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종목별로 순환하면서 그냥 급락하는 종목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 즉 이런 순환하면서 급락하는 종목을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것. 여러분들이 뭐 ELS 물량을 체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요. 근데 이제 저희들 이제 자료가 많이 오는데 ELS가 낙인의 근처에 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실적 발표가 끝난 종목들을 해야 되거든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실적 발표가 끝난 종목 네. 그리고 ELS 낙인이 이미 된 종목, 예. ELS 물량이 별로 없는 종목. 그리고 대차 거래가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이제 대차에서 오히려 이제 빌렸던 것을 이제 갚는 그런 종목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대형주들이 건설, 정유, 화학, 철강, 자동차, 조선 그리고 환율에 의해서 자동차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한 바퀴 돌면서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선 중소형주들이 전반적으로 게임 업체가 한 번 맞았고, 그 다음 중국 관련주들이 한 번 또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또 헬스케어도 하락을 했고, 어제 다시 게임 업체들도 하락한 이런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즉, 중소형주도 한 바퀴 돌면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한 바퀴 돌면서 소화가 되고 나서는 이런 특별한, 그 단기 악재로서의 소멸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끝나고 난다면 그 이후에는 좀, 반등을 모색하지 않을까 여러분께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을 좀 해야 되느냐?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 급격하게 하락을 하는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인바디라든지 메이톡스라든지 예. 토비스, 한국타이어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예. 이런 종목들은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계속 드렸죠. 그런데 떨어지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없이 공매도가 있었고 그리고 수급에 의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종목들이 많이 올랐지만 지금 사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기다리다 보면 그 종목들이 매수 기회가 옵니다. 그러면 뭘 살까 했을 때 그런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대형주라든가 중소형주 선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둘 것인가도 설명을 해주셨고요. 종목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자, 이제 다음 주 되면 11월 이제 중반에 접어들게 되고, 글쎄요, 올 한 해 봤을 때 좀 연말을 대비한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지요? 네,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북클로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좀 팔고 그동안에 공매도를 많이 쳐놨던 종목들은 이제 쇼커버링이 좀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이제부터 연말까지의 가장 키포인트가 아닌가 예.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거래를 하셔야 될 것이 한 가지이고요. 대차 거래 반드시 확인을 좀 하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최근 들어서 고퍼주들은 떨어지고 네. 저퍼주들이 좀 이제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약간 나타내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저퍼주들이 자동차 부품의 중소형주들입니다. 그런 종목들이 실적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그대로 되어 있는 종목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금요일의 전략뿐 아니라 올 연말을 대비한 전략까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광화문 지점의 박병창 지점장이었습니다. 지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